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 그리고 자식, 우리 서로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하자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는 3대가 한 집에서 같이 살았고 친지들도 이웃에 있어서 교류가 빈번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삶의 지혜를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또 그 동네 안에서 어른들이 야, 네가 누구 집 자식이냐, 네 애비가 누구냐 라고 할 때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은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핵가족화가 되고 또 제 자식만 귀하다고 하는 이 사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도 없고 일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선남 선녀가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냥 기르는 거지 특별히 자식을 키우기 위한 준비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잘 키우겠다는 마음은 내 한 가지인데요. 내가 겪었던 어려움은 너는 겪지 않게 해주고 싶다. 내가 살면서 다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을 너를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바로 자식을 키우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잘해주겠다는 마음만은 분명한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게 이 부모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져 갑니다. 살아보니 세상이 험하고 겪어보니 사회에서 통용되는 조건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더라. 사회에서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대우받으니 그렇게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내 자식들에게 일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판검사, 회계사, 소위 전문 직종이라고 하는 그 직업군은 안정도 됐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니까 나는 못했지만 내 자식은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부모들의 소망이 또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요. 부모들이 좋다고 하는 판검사와 소위 전문직의 시대가 지금은 많이 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생각은 예전 그때의 전문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금융권 파산 신청자 중에서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도 사실은 부모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요즘에 변호사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를 보더라도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을 거야. 내 자식은 괜찮을 거야. 또 자식이 공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하고 힘을 들여서라도 무리해서라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해외 유학 가는 것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되었고 조기 유학도 예전에 시골에서 서울 유학 오는 것처럼 빈번해지니 너도 나도 덩달아서 내 자식들을 외국에 보내버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또 그분들은 자식들이 또 내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커주지 못한다고 불평입니다. 조건도 환경도 다 갖추어졌는데 왜 못하냐라고 닥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 올 수가 있었죠. 나는 그렇게 왔는데 내 자식은 그런 경험을 겪지 않고 과정을 겪지 않고 나보다 더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욕심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어머님들요.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자식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걸 넘어서서 집착에 가깝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것, 입는 것은 당연하고 학업에 필요한 선행학습, 예체능 등 아이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관리합니다. 그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당신은
부모입니까? 아니면 학부모입니까? 한 개인으로 어쨌든 드릴 수 있는 온갖 정성을 다 드렸습니다.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 모른다고 하지만 몰라도 정말 몰라주는 거 아니냐라고 서운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잘되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자식들이 이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말문까지 닫아버립니다. 자식이 커갈수록 내 뜻대로 따라만 주면은 잘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믿음도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 네 갈 길 가거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부모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식들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들의 이런 보호와 관심을 받고 곱게 자란 자식들인데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느끼는 심정은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어안이 벙벙합니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을 진짜 몰랐습니다. 끊임없이 따라다니던 부모의 잔소리 듣지 않아서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되면 우리 부모는 날 꼭 도와줄 거야.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라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취업이라고 해도 대학 입시 이상으로 이 가족들이 모든 가족들이 총동원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마 나 혼자 했더라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전공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휴학하면서까지 온갖 가지의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지금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는 것도 없고 말귀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굳은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서 너무 자존심은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니 다른 이유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고약한 상사 만나서 마음고생한다고. 그래도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철없는 자식이 직장을 다닌다고 하는 게 기특하다고 하시니까 난 정말 이 속으로 미치고 발작 되겠습니다. 주변의 모두가 경쟁자니 서로 위로할 수도 없고 도와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지나갔던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험난하다고 누가 좀 일러줬으면 하루하루가 내가 상대를 밟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사회생활이라고 세상살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분명 부모님들이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얘기가 잔소리로 들렸고 그래서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다행히 시간은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은 됐습니다만은 또 불안합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내 앞날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과연 또 다른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다행히 여기서 도태되지 않고 10년 버틴다고 해도 10년 후에 내 모습은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저 부장님, 중년의 부장님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닐까. 한마디로 앞날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과 100%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드리는 정성만큼 받은 자식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서로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우리가 그럼 그 이유를 한번 근본에서 바라봅시다. 나도 부모이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 배운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이 끊임없이 자식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일은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간섭하다가도 내가 모르거나 자신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돌아서고 외면합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하거라. 그게 우리 부모의 참모습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앞날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식 농사 뜻대로 안 된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식이기 이전에 한 인격체로, 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또 성공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자식이 부모가 좋다, 싫다, 굳다라고 얘기할 주제가 못 됩니다. 부모가 있었으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존재할 수 있었는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고마운 그 자체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하면서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바탕을 만들어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 라고 한다면 제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도, 스스로 부끄러움조차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으니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니 더 이상의 발전을 위해서 보고 듣고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면서 큰 성공을 바라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허상이고 욕심입니다.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그 출발점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을 바탕으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우뚝 서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그 자세를 견지해 간다면 세상 어느와 누구와 비교해서도 당당히 얘기할 겁니다. 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 그리고 자식이라는 근본 입장에서 각자의 현실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인정한다면 모든 문제들이 다 그대로 드러날 때 그때야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서로를 잘 안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안 보면은 불안하고 보면 짜증나는 관계가 아니라 만나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반가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